교재 382페이지 곧부터 줄 거 까면서 복습도 좀 개말끔 하면서 갑시다. 382페이지에 신고 방법 해놨죠. 크게 보면은 방문 신고와 뭐 인터넷을 통한 신고 방법이 있다. 그 정도는 됐고, 양갈래 1번에 방문 신고 필요 없고, 동그라미 1번에 거래 당사 신고 봐봐요. 기업의 공동 신고라고 되어 있죠. 두 번째 줄에 거래 당사자는 거래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거 줄 것입니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하는데,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당사자 중 일방이 하는 건 취합부래. 그렇죠. 그 법조문에 없어요. 그렇죠. 실무상은 맞긴 맞습니다. 그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가 일방이 제출하는 건 맞지만은 법조문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하는 글자는 없어. 그렇죠. 자, 그럼 됐고, 그렇죠. 여섯 번째 줄에 신고서를 제출할 때 계약서의 사본 등 원칙적으로 첨부한다는다, 안 한다라는 거 줄 거예요. 그 다음 미연의 단독 신고,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거 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때는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가 신고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첨부 서류가 있다 없다? 있다. 네모 박스 안에 그거 체크 표시했나요? 부동산 거래계약서 사본 내고, 단독 신고 사유서 내고, 그렇죠.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그 다음에 디귿에 뭐 신분증 제시해놨는데, 이거는 이렇게 처리하고 지나가면 돼요. 어떤 경우든 간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그렇지, 단독으로 신고하든 공동으로 신고하든, 그렇지, 뭐 아니면은 대행 신고를 하든 간에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무조건 뭘 제시해야 된다? 신분증명서 제출. 그럼 됐고, 리얼의 신고서에 제출 대행 해놨죠? 자, 거래 당사자 또는 법인 또는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그거 줄 딱 끊고, 그렇지, 네 번째 줄로 내려갑니다.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그거 줄 거 넣으면 돼요. 그렇죠. 그 실거래가 신고도 제출 대행할 수 있고, 정정 및 변경 신고도 제출 대행할 수 있고, 그렇죠. 다 할 수 있다. 자, 대행하는 사람도 신분증명서 내야 한다, 안 낸다? 내야 되고, 네모 박스 또 체크 표시했나요? 그렇죠. 대행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그렇게 내라라는 소리잖아. 그렇죠? 읽어보시면 된다. 그 다음 383페이지에 누가 신고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중개거래다. 기업 봅니다. 그렇죠. 기업. 세 번째 줄에 공동중개인 경우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 그거 줄 거 넣고, 그렇죠. 바로 밑에 줄에 또 줄 것입니다. 이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작성한 신고서에 매도인과 매수인의 서명 또는 날인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계약서의 사본도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렇죠. 필요 없다. 줄 딱 그럼 됐고, 니은은 건너가면 되죠. 신분증 제시잖아. 그렇죠. 디귿 개업공인중개사 신고할 때도 제출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 줄 거 넣고 별표. 그렇죠.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줄 거면 될 것이고, 제출 대행하는 소속공인중개사도 신분증명서 내야 되는데 내야 되지. 그렇죠. 그 밑에 작은 글씨 안 봐봐요. 당사자의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와 달리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장,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한다는다, 안 한다. 그 법 규정이 없어요. 없는 이유가 고용 신고된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리얼 줄 것고 별표. 중개보조원은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꼭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양갈로 2번에 전자문서형 신고 이래 나왔는데, 그렇죠. 싹 다 지하불입니다. 그렇죠. 지하불입니다. 신고서 작성 제출까지 다 지하불이고, 양갈로 3번으로 갑니다. 그걸 전자문서형 신고로 생각하면 돼. 그래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전자계약 시스템이죠? 세 줄 다 끊었습니다. 거래계약 관련 정보 시스템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에 거래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줄 것죠. 별표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세요. 다음 D페이지 갑니다. 신고필증의 발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2번 한번 봐봐요. 동그라미 2번. 입주권 거래 신고의 경우는 입주권 거래가격이 표시된 신고필증과 종전 토지 거래가격이 표시된 신고필증 등 몇 부가 발급된다? 두 부가 발급된다라는 거지. 그렇지. 두 부가 발급돼. 그렇지. 두 부가 발급돼. 그거 나오면은, 그렇지. 상당히, 틀리라고 내는 지문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내용이, 법조문에는 없어요. 법조문에는 없고, 거래계약 신고 필증하는 양식 준다 아닙니까? 신고 이루어지면은. 그 신고 필증 하단에 보면은, 뭐, 메모가 돼 있는 글이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내면은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자, 그럼 됐고 3번 그냥 읽고 지나가요.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부동산 종류에 맞는 신고 필증을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여 소유권인 등기 신청을 한다 돼 있죠? 이게 바로 등기 원인 정서가 되는 거다라는 거지, 신고 필증이. 그래서 검인받은 것으로 본다 이래 되는 거다 이 말이지. 그러세요. 그 양갈로 2번 두 줄 다 끄면 돼. 부동산 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신고 필증을 발급받은 데에 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그러세요. 그 다음 7번에 해제 등 신고입니다. 해제 등 신고. 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러세요. 양갈로 1번에 당사자의 해제 등 신고 해놨어. 그러세요. 무효, 취소, 해제가 되게 되면은 두 번째 줄 끝에 해제 등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관청에 제출 그거 줄 것입니다.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동그라미 딱 찍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줄 것입니다. 일방인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는 단독으로 해제 등을 신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이때는 첨부 서류가 있을 거다 없을 거다? 있을 거다. 오른쪽 네오 박스 체크 표시해 두면 되고. 알겠어요? 항상 머릿속에 마인드가 봐봐요.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뭐 첨부 서류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지. 근데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첨부 서류가 없지. 알겠어요? 일방인 신고를 거부해가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때 첨부 서류가 있다. 자, 그럼 됐고. 알겠어요? 동그라미 4번으로 갑니다. 4번에 보면 줄 것입니다. 거래 당사자 또는 법인 또는 매수인의 위임을 받은 사람 줄 닦아놓고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밑에 줄에 제출을 뭐 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다 줄 거면 돼. 대행할 때는 또 첨부 서류가 있다 없다? 있다. 네오박스 체크해두고 읽어보시면 되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뭐 5번 건너뛰고 6번 줄 닦아놓고 별표.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하여 거래계약 해제 등을 한 경우에는 거래계약 해제 등이 이루어진 때에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이 또 마인드가 있어야 돼. 뭐냐면 실거래가 신고, 알겠어요? 또 해제 등 신고 이런 거 다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도 가능하다. 그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자체를, 알겠어요? 매매계약 체결 자체를 전자계약 시스템,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게야. 그렇게 하게 되면은 매매계약서라는 종이 문서 작성 하나하나 안 한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전자계약 시스템 속에서 뭐다? 계약서가 작성이 되게 돼 있다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럼 실거래가 신고서도 작성 별도로 할 필요는 없나? 없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봐. 2번이 아니고, 어디가 뻔나? 양갈로 2번. 알겠어요? 양갈로 2번. 개업공인중개사에 뭐 해제 등 신고 해놨어. 동그라미 1번 세 줄 다 껐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제 등 신고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동그라미 딱 칩니다. 그래서 세 줄 다 껐으면 거기다 동그라미 딱 친다. 응? 이 경우에 물어보겠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요 책에는 안 적혀져 있네. 알겠어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봐봐요.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그거 줄 거예요. 마찬가지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단독으로 신고할 때는 또 첨부 서류가 있다 없다? 있다. 네오박스 체크 펴시고 읽어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3번 이 해제 등 신고도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두 줄 줄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그래서 대행할 수 있다. 대행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소속공인중개사가 대행 신고할 때는 또 첨부 서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 밑에도 그 적어놨잖아. 주의할 점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위임장과 신분증명서 사본은 제출하지 않는다 해놨잖아. 주의할 필요 없다. 사실은 뭐 고용신고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그랬어요. 근데 신분증명서를 낸다 안 낸다? 낸다라는 거죠. D페이지로 갑니다. 386페이지 제일 위에 4번 줄 거고 별표. 중개보조는 해제 등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한다 뭐한다? 뭐한다. 알겠어요. 중개보조는 어찌됐든 뭐 아무도 뭐해. 알겠어요. 알겠어요. 뭐해. 뭐해.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도 봐봐요. 알겠어요. 동그라미 5번. 이것도 아까 공부했는 기잖아. 그렇죠. 거래 당사자가 해제 등 신고하는 경우하고 똑같아. 알겠어요.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해제 등을 한 경우에는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똑같습니다. 알겠어요. 근데 동그라미 6번 한번 봐봐요. 거래계약을 신고한 후 해제 등이 된 경우 해제 신고는 개업공인중개사의 무슨 신고사항이다? 재량적 신고사항. 아까 할 수 있다. 동그라미 쳤잖아. 그래서 거래 당사자와는 달리 과태료 제재는 있다 없다? 없다. 거래 당사자가 해제 신고를 안 하면 얼마? 500만의 과태료 부과 대상인데 요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신고 의무가 없어. 그거는 알겠어요. 됐고. 8번 무슨 행위? 금지행위. 알겠어요. 누구든지 거래계약 실거래가 신고 또는 해제 등 신고와 관련한 이러이런 5가지 행위를 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는데 메모박스 안에 5가지는 읽어보면 뭐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알겠어요. 자, 1번 개업 읽겠습니다. 줄안 꺼도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상식이죠? 상식인데 이걸 시험 문제 내는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도 있고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할 수도 있다 하면서 묻겠나? 안 물어. 알겠어. 그럼 100% 틀린 거 알겠어요? 그럼 뭘 묻겠느냐? 옆에 적습니다. 500이라고 적어요. 1번 행위를 한 사람은 얼마? 5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오히려 이걸 묻는 거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제재를 묻는 거지. 제재를. 알겠어요. 2번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를 했대. 신고 의무 아닌 자가 거짓으로 신고를 했대. 거짓 신고죠? 이거 당연히 상식적이잖아. 금지되는 거. 제재를 물어요. 제재 오히려. 100분의 10 적으나 그러니까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라는 거지. 알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또 적습니다. 포상금. 이런 금쟁이를 한 사람은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대상입니다. 뒤에 가면 나옵니다. 일단 적어놔요. 그 다음에 3번 거짓으로 거래 신고 또는 해제 등 신고하는 행위를 뭐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시킨 사람이 있죠? 그러세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회수는 안 되는 거 이거 당연히. 과태료 얼마? 과태료 얼마? 500. 그러세요. 4번 거래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를 하는 행위 났으면 아예 대상 계약이 없는데 거짓으로 신고한다 이 말이지. 얼마? 3천만 원. 생각해봐요. 봐봐요. 실제 신고 대상인 계약이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거짓으로 신고하는 거하고 알겠어요? 거짓 신고하는 거하고 또 뭐다 실제 신고 대상인 계약이 없는데 알겠어요? 거짓으로 신고하는 거는 죄질이 같나 다르나? 다르잖아. 더 나쁘잖아. 3천만 원. 3천만 원 이하의 뭐 과태료 알겠어요? 거다가 포상금도 적어놔요. 포상금 지급사야 된다. 이런 건 신고 고발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5번 거래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 등 신고를 하는 경우였어. 알겠어요? 당연히 금지시켜야 되겠죠? 그거는 이해됐고 제재는 3천만 원 적어요. 또 포상금 적습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이다라는. 그래서 다음에 볼 때는 한 번 더 복습할 때는 이 금지행위의 내용을 뭐다? 읽으면 당연한 소리고 각각 이런 금지행위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 금액이 같다 다르다. 그걸 오히려 기억하려고 노력해라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 다음 9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의 검증해 놨습니다. 머릿속에 이 마인드가 있어야 돼. 이 마인드가. 일단 실거래가 신고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실거래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은 거래 당사자잖아. 신고한 사람. 항상 거짓 신고할 가능성이 높다 낮다?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신고 받은 쪽에서는 국가 쪽에서는 행정기관 쪽에서는 이 신고한 내용이 진실일까 가짜일까 검증을 해봐야 되나 안 해봐야 되나? 해봐야 된다. 그런 이 마인드는 갖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럼 그 검증 시스템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라는 소리야. 그걸 검증체계에 놨다 이 말이지. 알았어요? 어이 검증체계. 에이? 자, 동그라미 1번에 국토교통부 장관 동그라미 알겠어요? 그리고 읽겠습니다. 신고받은 내용 그리고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에 가격 정보 여러 가지 정보들을 활용해 가지고 자 줄 것입니다. 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고 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검증체계를 여러 가지 가격 정보들을 종합 수록해가 비교 검증을 하는 거야. 비교 검증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알죠? 그렇죠? 전국의 부동산 가격을 공시하나 안 하나? 하죠. 어떤 식으로 합니까? 워낙 그 가격을 공시할 해당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이 많아. 워낙 많아. 그래서 그 일일이 다
다 그걸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가격을 평가를 한다 뭔다 뭐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표준이 될 만한 부동산을 골라 표준이 될 만한 부동산을 골라. 알겠어요? 그걸 토지일 때는 표준지라 그러고, 알겠어요? 주택일 때는 표준주택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표준이 되는 부동산 이외에 나머지 부동산들도 가격은 매겨야 되나 안 매겨야 되나? 매겨야 되지. 그럼 어떤 식으로 매기냐 이 말이지. 알겠어요? 기계적으로 매깁니다. 기계적으로 컴퓨터가 돌아가면서 기계적으로 매깁니다. 알겠습니까? 그 표준지만 뭐다 사람이 정확하게 평가한다는다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비준표 하는 걸 만들어. 알겠죠? 그 가격 비준표에 따라서 비율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뭐다 표준 부동산 이외의 나머지 부동산의 가격이 딱 산출되도록 해놓는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모든 부동산 가격이 제대로 가격이 평가되려고 하면 뭐를 많이 선정하면 좋으노? 표준 부동산을 많이 선정하면 좋아.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러세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아세요. 표준 부동산을 잘못 선정함에 따라서 그러세요. 개별 부동산의 가격이 잘못 공시가 되는 사례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그럼 표준 부동산을 교체를 할 필요도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자,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봅니다. 그래서요. 그냥 읽으면 지나가도 되는 긴데 읽겠습니다. 장관은 거래가격 검정체계 구축 운영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구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래서요. 신고 가격의 적정성 검증 결과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 결과 그 밖에 검정체계 구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거나 뭐를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할 것을 신고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거나 가는 거다라는 소리죠. 거기서 읽고만 가는 게. 그 다음 387페이지에 그러세요. 동그라미 3번 봐봐요. 그 거래가격 검정체계는 누가 구축 운영해야 된다 했노? 장관이. 그러세요. 근데 장관이 바쁘다 안 바쁘다? 바쁘다. 그래서 그 업무를 전문성 있는 공공기관에 뭐 할 수도 있다? 위탁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줄 닦아놓고. 알겠어요. 밑에 시행령 제19조의 4 이렇게 돼 있죠?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두 번째 줄에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그래 돼 있지.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그것만 줄 딱 그러면 돼. 그러니까 실제로 위탁돼 있습니다. 알겠어요? 오케이? 알겠어요? 한국부동산원이 뭐 하는 데고 뭐 이런 거 하는 데다 이런 거 하는 데다 이 소리. 알겠어요? 이것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하는 게 많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알겠어요? 청약도 어디서 한다? 한국부동산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그런 것도 다 위탁돼 있다라는 소리잖아. 알겠어요? 자, 양가로 이번에 신고가격 적정성 검증해놨어요. 두 줄 줄 긋고 신고관청은 동그라미 거래 신고를 받은 경우 거래가격 검정 체계를 활용하여 적정성을 검증해야 한다. 자, 그러면 봐봐요. 검정 시스템, 검정 체계는 구축은 누가 하고 장관이 하고 알겠어요? 검증은 누가 하고 신고관청이 한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신고관청이 한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럼 그 검증한 결과가 있겠나 없겠나? 있겠지. 알겠어요? 그 검증한 결과는 알겠어요? 장관이 자료 제출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소리야. 알겠어요? 자료 제출 요구하기 전에 알아서 제출해. 실무에서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그 다음 양가로 3번 봐봐요. 신고관청은 동그라미 치고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 소재질관들은 누구에게? 세무관세의장에게 동그라미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던 세무관세의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맞나? 맞지? 알겠어요. 그 검증 결과를 갖다가 신고관청이 관할 세무서장에 통보해가 과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다. 알겠어요. 결국 실거래가 신고는 과세 목적이 제도잖아. 알겠습니까? 그 다음 10번의 신고 내용의 조사 등 그러니까 양가로 1번 봐봐요. 신고관청은 동그라미 알겠어요. 동그라미 읽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해지 등 신고,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 신고 받은 내용이 뭐되어 있거나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어떻게 한다?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다음부터 줄 거예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거래계약서 가와봐라. 거래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 제출해라. 이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신고관청이 누구에게?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왜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 공인중개사냐? 거래 당사자가 신고 의무자 아이가, 개업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 아이가. 알겠어요? 신고 의무자한테 뭐다? 이런 자료 제출해라. 알겠어요? 가봐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이 문장 잘 읽어봐요. 세 줄 줄 끊는 거 있잖아. 잘 봐봐. 거래 계약서 다음에 콤마 돼 있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돼 있지. 자, 물어볼게요. 거래 계약서가 매매 계약서 아이가? 이 매매 계약서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속하겠나 안 속하겠나? 안 속하지. 안 속하니까 거래 계약서 콤마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러잖아. 자, 봐봐요. 글을 읽을 때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해놨어. 그래, 매매계약서 아이가? 거래계약서가 매매계약서지 뭐 실고 싶은 건데. 자, 그럼 매매계약에 매매 금액이 적혀져 있나 안 적혀져 있나? 적혀져 있지. 중도금 얼마, 잔금 얼마 적혀져 있나 안 적혀져 있나? 적혀져 있지. 그럼 금액이 얼마다 하는 건 증명이 되지. 지급됐나 안 됐나를 증명하나 뭐하나? 뭐하지. 알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거래대금을 증명하는 자료가 아니고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자료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이게 아니다라는 거지. 별개다 이 말이지. 그렇죠? 자, 그럼 뭘 적느냐 하면은 거래계약서 글자 옆에 적어요. 500.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하는 글자 밑에다가 3000 적어. 그럼 봐봐. 거래계약서 가와봐라 했잖아. 신고관청이. 안 갖다 줘. 안 갖다 줘. 그럼 얼마? 500만 과태료다 이 말이야. 그럼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라 하는데 안 갖다 줘. 그럼 얼마? 3천만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서류가 같은 기도 다른 기도 다른 기도 한 말이지. 이 서류 안 내면 500, 이 서류 안 내면 뭐 3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이 말이지. 알겠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설명한 거야. 알겠습니까? 자, 그럼 됐고 388페이지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가 싹 다 제압부입니다. 네모 박스까지. 그 다음 양가로 3번 신고관청의 조사 결과 보고 해놨어. 자,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그거 줄 거고. 그렇죠? 누구한테 보고? 시도지사에게 보고 두 번째 줄에 줄 거고. 그렇죠? 그러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겠지? 취합해가 세 번째 줄에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 줄 거면 돼요. 그렇죠? 됐어요? 조사 결과입니다. 조사 결과. 신고한 내용을 조사한 결과는 어디에다가 보고한다? 시도지사에게. 그럼 시도지사는 취합해가지고 매월 1회 누구한테? 장관한테 보고한다라는 거야. 그렇죠? 절차죠. 그 다음 양갈로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의 조사권. 국토교통부 장관은 동그라미. 그러세요. 두 번째 줄 끝에부터 줄 거예요. 신고 내용 조사를 직접 또는 신고관청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줄 것입니다. 그러세요.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다라는 정도로 보고 가면 되는 기다. 그 다음 양갈로 5번에 조사권자의 자료 요청권이라는데 싹 다 제압하면 됩니다. 오른쪽까지 싹 다 제압하면 됩니다. 당연히 조사할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은 뭐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들한테 이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어야 되긴 없어야 되나? 있어야 되지. 알겠어요. 그 상식적인 거잖아요. 싹 다 제압하면 돼. 그 다음 390페이지 알겠어요. 조사권자의 고발 및 통보 조치하는데 싹 다 제압하면 됩니다. 그 다음 03에 정정신청 및 변경신고 돼 있지? 정정신청의로 갑니다. 그렇죠. 줄 거겠습니다. 읽는 것만 줄 거예요.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중 일부 내용이 잘못 기재된 경우 그거 줄 거고,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줄 거고, 잘못 기재된 경우 정정 신청입니다. 그러면 양가로 2번에 정정 신청할 사항 해놨는데 안 해. 좋아요. 그러세요. 지우지는 말고 놔놓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으로 내려갑니다. 정정 신청의 방법 해놨어. 그러세요. 신고 필정에 정정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신고관청에 제출 그거 줄 것입니다. 그러세요. 됐죠? 그 다음 391페이지에 양가로 4번 정정신청도 대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세요. 대행하는 사람은 항상 신분증명서 제출하고 첨부서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세요. 있다. 그러세요. 있다. 동그라미 2번 봐봐요.
정정신청도 개업공인중개사 위를 받은 누가 대행하는 거다? 소속공인중개사가. 그렇죠. 그러면 그 소속공인중개사는 신분증명서 제출하고 첨부하는 소리는 없다라는 거잖아. 그렇죠. 줄 안 끊겨도 되잖아요. 항상 머릿속에 모든 뭐 신고는 대행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렇죠. 양갈로 5번에 신고필증의 재발급이 났다면 읽고만 지나가면 돼요. 정정사항을 확인한 후에 지체 없이 정정사항을 반영한 신고필증을 뭐 하게 돼 있다? 재발급하게 돼 있다. 돼 있고 2번에 신고 내용의 무슨 신고? 변경신고. 자, 첫 번째 줄에 줄 긋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중 일부 내용이 뭐 된 경우? 변경된 경우 그거 줄 긋고. 그렇지. 그때는 변경 신고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2번 한번 읽어봐. 정정신청은 신고한 내용이 일부 잘못 기재됐을 때 하는 것이고 변경신고는 신고한 계약 내용이 변경됐을 때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맞죠? 그러나 정정신청이든 변경신고든 전부 다 뭐 할 수 있다라는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음을 주의해라. 안 하면 누구만 손해다? 지만 손해다 라는 소리지. 알겠어요? 이게 돼? 안 돼? 되죠? 이런 걸 꼭 하여야 한다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봐봐요. 법을 만들 때 정정신청 하여야 한다. 또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이러노마 안 하면 안 되잖아. 그럼 안 하면 제재를 가야 되잖아. 이거 제재 가하면 안 되지. 정정신청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손해는 누가 보는데? 쟤만 피해를 보는데 그걸 제재를 주면 안 되는 거지. 이런 거는 당연히 법을 만들 때부터 하여야 한다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다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됐고 변경신고사항 지우지 말고 놔두고 거기 시역과 이형 아까 이야기했지? 그렇죠? 시역과 이형만 체크 표시해가 하면 읽어둬요. 그러면 됐고 2번 한번 봐봐. 동그라미 2번 읽어봐. 위에 나열된 사항이 아닌 예컨대 소재지 당사자 및 개업공인의 성명, 주민등록부 등 인적사항, 건축물의 종류, 특히 공동매수인의 추가 교체, 부동산 등의 추가 교체 등에 대한 변경신고는 한다 뭐한다? 뭐한다? 추가 교체 이런 거는 뭐 한다 했어요? 재신고해야 돼. 근데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은 희박해. 그래서 법에 규정이 없어요. 잘 들어요. 우리 실거래가 신고 법에 재신고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재신고에 관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죠. 근데 실무에서는 뭐다? 재신고하라 그래요. 그렇죠. 그럼 재신고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이미 신고된 거 있잖아? 무슨 신고부터 하고? 해제 신고부터 하고 다시 신고를 해야 돼. 그렇죠. 근데 법에는 근거 있다 없다? 없어요. 그렇죠. 자, 그럼 됐고 양갈로 3번에 변경신고의 방법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동그라미 1번. 그렇죠. 거래계약 변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한지 제출 그거 줄 것입니다. 그럼 변경신고는 정정신청과 달리 양식이 있다 했나 없다 했나? 있다 했다. 그거 줄 건 거죠. 그렇죠. 됐고 동그라미 2번은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갈로 4번도 필요 없고 양갈로 5번 변경신고도 얼마든지 대행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똑같아. 그래서 읽을 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 393페이지에 양갈로 6번 신고필증의 재발급도 뭐 당연한 소리고 지체 없이 재발급이고. 그렇죠. 자, 밑에 그 기출문제 봐봐요. 33회 이게 문제가 뭐고 지문은 보지 말고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아까 양식 사진 찍어가지고 밑에 작성 요령 읽어보셔야 된다 그랬지. 이거 내면은 많이 틀려요. 그러세요. 무슨 소리인지 알지? 한번 나중에 신고서 양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제가 나눠드린 PPT에 적어놓은 것들 읽어줘야 돼. 알겠어요? 읽어줘야 돼. 그거 내면 틀리라고 내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지금 틀린 것을 했는데 이 답이 5번으로 돼 있네. 5번 한번 봐봐요. 거래 대상의 종류가 공급 계약인 경우 물건별 거래 가격 및 총 실제 거래 가격에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했는데 밑에 해설 봐봐요. 이거 양식 안 보고 읽으면 뭔 소리인지 몰라. 그렇죠. 양식을 봐야 되거든. 그렇죠. 거래 대상 종류가 공급계약, 즉 분양권. 그렇죠. 그다음 전매계약, 분양계약과 분양권 입주권의 매매계약인 경우 물건별 거래 가격 및 총 실제 거래 가격에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렇죠. 그 외의 거래 대상의 경우는 부가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해놨어.
자, 이 문장이 그 서식의 작성 방법에 적혀져 있거든. 그런데 지금 지문 5번은 제외한 금액을 적는다 했잖아. 제외 때문에 틀린 거예요. 포함한 금액을 적는다 해야 O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최초 분양 계약 있잖아. 최초 공급 계약. 그리고 분양권 전매 계약 있잖아. 입주권 전매 계약 있잖아. 이때는 부가세를 뭐 포함시켜서 신고를 합니다. 기타 거래 신고의 경우에는 부가세를 뭐 제외한 금액을 적고 그러지. 요 나중에 서식 보고 한번 읽어줘야 돼요. 자, 그다음 393페이지에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돼 있습니다. 그러죠. 자, 칠판 보고 설명 들어요. 그리고 책은 줄 거면 되고. 신고. 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특히 5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한참 더 높아요. 이때까지 실컷 공부했는 것보다 줄 긋고 해놨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 이 전월세 신고제거든. 그렇죠. 이게 나올 수도 있다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작년에 나올 줄 알았더니 안 나왔어. 올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 사실은. 그렇죠. 그럼 이게 나올 뿐만 이때까지 공부했는 거 있잖아.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 그래도 우리가 모르잖아요. 오케이? 그렇죠. 그런 게 되면. 이때까지도 복잡한 거 쇠가 빠지게 공부하려고 노력했더니만 안 나온다, 안 나올 수도 있다 하니까 힘 빠지지만 그건 모르는 거야. 그렇죠. 신고 대상인 계약의 범위에서 모든 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상가 임대차 계약은 신고한다 한다? 안 한다.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만 신고인데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봐요. 1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지? 그 말은 1번의 기준과 2번의 기준을 다 뭐 만족돼야 돼. 그래서 플러스라고 해놨다 이 말이지. 어느 한쪽에만 해당된다고 해가지고 뭐 다 신고하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는 임차 가구 이런 거 아니어야 되잖아요. 대통령처럼 뭐 지역에 적용한다라는 게야.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적용되는 신고 제도가 아니다라는, 일부 지역에서만 적용된다라는 거지. 근데 거의 대부분 적용돼요. 읽어볼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는 것은 어디냐? 특별시, 특별자치도, 시, 군, 광역시 및 경기도에 관할 구역에 있는 군으로 뭐한다? 환정한다. 이래 놨어. 구를 말한다. 이래 놨어. 말이 복잡하지?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분석해 봤어. 이걸 분석해 보니까 뭐 특별자치도와 경기도 제외한 도의 군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해당된다 해놨지. 이것도 어렵지. 뭔 말인지 알지. 그래서 글을 자꾸 읽어야 돼. 자, 대한민국에 알겠어요. 행정구역 단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자, 이 주택임대차 신고 제도가 적용되는 지역은 요걸 다 빼면 돼. 뭐 경상북도, 경상남도 알겠어요. 있지? 있지? 우리 도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 도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 특별자치도 알겠어요. 이런 거 말고 그냥 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하잖아. 그 도의 군지역 다 빼는 게야. 도의 군지역만 다 빼고 나머지 지역은 다 적용이다 이 말이야. 응? 뭐고? 요 시는 뭘 말한다? 광역시를 말하잖아. 그러니까 이리 생각하면 돼요. 일반적으로 도 있잖아. 도. 청송군, 예천군, 봉화군, 촌동네 빼고 다 신고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알겠어요. 촌동네 뭐 군 빼고 다 그 촌동네인데 안동도 촌동네가 아이가. 그래도 그건 시지. 그거는 임대차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도의 군 지역만 빼고 다 신고 대상이야.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 법조문 만들 때 복잡하게 돼 있어요. 표현이. 하도 대한민국 행정 조직이 봐봐요. 대한민국 이 좁은 땅덩어리에 벌써 특별자치도가 몇 개고 3개가 돼버렸어. 강원도, 전라북도, 제주도. 특별히 뭐 하겠다는 거잖아. 알았어요? 그리고 특별자치시 있잖아. 그것도 뭐 특별히 하겠다는 거잖아. 거기다가
서울특별시하고 광역시도 다 따로 특별히 하나하나 하잖아. 그런데 그동안에 도라고 돼 있던 지역도 또 특별자치도 걔가 또 뭐 특별히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생겼느냐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다 정치적인 영향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다 지역 주민들이 뭐다 우리 지역에 뭔가 혜택을 해도 이 주장하는 바람에 그래 뭔가 특별자치도로 해가지고 뭐 특별히 대우를 해줄게 이렇게 특별법을 다 만들어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근데 전 도라고 부르는 지역에 뭐만 빼면 된다. 군만 빼면 된다. 시까지 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돼. 그런 지역이면서 잘 봐. 금액도 따진다 이 말. 지역뿐만 아니라 뭐 금액도 따진다 이 말이야.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많은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어야 된다. 그러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란 뭐냐? 여기 중요한 거야. 보증금이 뭐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얼마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이야. 요거 외워야 돼. 알겠어요? 요런 지역이면서 알겠어요? 요 금액 기준이면은 뭐다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이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룸 같은 거 알겠어요?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알겠어요?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월세를 보통 뭐 30만 원 넘겨버리면 뭐 해야 되나? 신고해야 돼. 그렇죠. 무슨 소리인지 알죠? 그래서 편법이 동원되잖아. 어떻게? 관리비로 준 거. 월세는 30만 원 딱 정해놓고, 초과니까 30만 딱 해놓고, 관리비를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알겠어요? 관리할 게 뭐 있다고? 관리할 게 뭐 많아. 알겠어요? 청소도 안 해주는데. 알겠어요? 제 원룸에 1년 살아봤는데 청소도 안 해준다. 알겠어요? 쓰레기 봉투 입구에 갖다 놓으면 치우도 안 해. 알겠어요? 전부 다 쓰레기 그 치우시는 환경미화분들이 와가 가져가지. 알겠어요? 치우도 안 해. 알겠어요? 그 관리할 게 뭐 있다고. 그것도 전기요금, 수도요금 따로 내잖아요. 알겠어요? 뭘 관리한단 말이고. 자, 요 두 가지 기준입니다. 그 다음 신고관청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마찬가지 뭐 시, 군, 구청 그건 똑같잖아. 시거래가 신고하고. 근데 요 다만 신고관청은 신고 사무에 대한 해당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 동장 또는 출장소에게 뭐 할 수 있다? 위임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아까 우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에는 있었나 없었나? 없었잖아. 그냥 시군구청장이 신고관청이었잖아. 알겠어요? 그냥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다 보니까 요 읍면 동장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해놨다라는 소리예요. 왜? 우리가 전입신고 어디 가서 하노? 시청 가서 하나? 군청 가서 하나? 구청장 가서, 구청에 가서 하나? 읍면동 출장소에 가서 하잖아.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이 전입신고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래 됩니다.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알겠지? 물론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봐주기 위해서 전입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된다. 해야 됩니다. 그렇죠? 임대차 계약 내용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를 내야 돼.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여기 있다. 그렇죠? 다음 신고사항에 나왔다. 신고사항. 그렇죠? 신고사항. 억지로 안 해도 좋아요. 아까 실거래가 신고사항하고 공통적인 신고사항하고 비슷하다. 알겠어요? 비슷하다. 알겠어요? 비슷하다. 개업공인중개사 중개했으면 누가 신고하기는 당연히 개업공인중개사. 시스템은 비슷하게 해놨어요. 그렇죠? 자, 당사자의 신고 의무. 그렇죠? 당사자의 신고 의무.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알죠? 비슷한데 특이점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 제가 아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 자료 적을 때는 제목을 직접 거래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거래한 경우 이렇게 구분해가 적었잖아. 지금 그렇게 안 돼 있잖아. 맞죠? 주택 임대차 계약을 직접 거래한 경우 이래 안 돼 있잖아. 그렇죠? 개업공인중개사 중개한 경우 이렇게 안 해놨어. 버려놨어. 왜냐하면 이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해가 주택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잖아. 누가 신고하겠어요? 이 사람이.
개업공인중개사에 신고 의무가 없어. 알겠어요? 신고 의무는 없는데 개업공인중개사 중개를 했잖아. 중개했기 때문에 개업공인중개사 인적사항은 신고서에 적어 넣어야 돼. 그래서 아까 신고사항에 해당 주택임대차 계약을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 명칭 이런 거 소속의 성명 이런 거 적어 넣어라라는 거야. 신고 의무잖아 이지만. 알겠어요? 좀 다르잖아 그쪽하고 실거래가 신고제도하고. 그렇죠? 자 봅시다. 임대차 계약 당사자 임대인과 임차인이잖아. 임대차 계약체부터 며칠 내 30일 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뭐 신고 시스템이 똑같지 그거네. 똑같다 이 말이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스템이 똑같은 거는 뭐 다 같이 처리하면서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특이하게 다른 것들을 잘 정리해놔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이건 과태료잖아. 거짓수수한 경우도 과태료가 금액이 다르잖아. 100만 원 과태료. 알겠어요? 아까 그쪽에는 뭐다? 거짓을 신고한 경우는 100분의 10이야. 신고 자체를 안 하면 500이고. 알겠어요? 근데 과태료가 달라. 과태료가 그쪽보다는 좀 작죠? 작는 이유가 자꾸 주택임대차 신고제도는 신설된 지가 얼마 안 됐잖아. 알겠어요? 규제를 뭐다? 강화하기는 너무 거부감이 커진다. 이 말이지. 규제가 낮다. 이 말이야. 이때도 봐봐. 국가 등이 뭐 신고 똑같잖아.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주택임대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한 제출 공동신고니까. 그 다음에 국가 등이 신고할 때는 뭐다?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 제출 똑같다. 임대차 계약 당시 일방이 뭐 신고를 거부할 수도 있다.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겠지. 그렇죠? 단독으로 신고할 때 또 뭐고? 단독으로 주택임대계약 신고하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임대차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겠지 단독으로. 그런데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뭐 받기 위해서 의제받기 위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와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해가 신고한지 제출해라 해놨어. 아까 일방이 신고를 거부해가 신고할 때도 첨부 서류가 있었잖아. 여는 의제받기 위해서 실제로 단독으로 신고하지만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처리받기 위해서 첨부하는 서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요. 또 신고할 때는 신분증명서를 뭐 보여주는 똑같고, 그래서 똑같고. 그래서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뭐 의제되는 경우 그렇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일방이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그때는 이런 서류를 첨부해가 제출하라는 게 이 서류가 이제 의제받기 위해서 첨부하는 거다. 실거래가 신고제도 조금 다르죠. 여기 보면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렇지?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그럼 주택 임대차 계약도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논리입니다. 그렇죠? 매매 계약만 뭐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당사자 일방 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고사항이 모두 적혀 있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뭐 본다. 조금 법조문 시스템이 실거래가 신고하고 좀 다르죠. 근데 전부 다 이게 나오는 거야.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 이런 식으로 해놓은 이유가 이 제도를 신설할 때는 자꾸 국토교통부가 공동신고 의무를 뭐다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현실은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현실이 있을 수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뭐 공동신고를 하는 것으로 꼭 처리를 하기 위해서 법조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 확인할 신고 필정을 뭐 발거 똑같죠 그거는? 그렇죠. 똑같다 이 말. 그 다음에 임대차 신고서 제출 시 뭐 참고사항 요것도 한번 봅시다. 주택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다수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인 경우 다수일 수도 있다. 당사자가 그때는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임대인 및 임차인 한 명의 인적사항을 적어 제출할 수도 있도록 해놨다라는 거지. 한 명만. 그렇게 할 수도 허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같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소재지가 다른 다수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일괄하여 체결한 경우에도 여러 주택을 일괄해서 체결한 경우에도 임대 목적물 별로 물건 별로
각각 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라. 그러세요. 물건별로. 그러세요. 그건 변경 신고, 해제 신고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건 필요 없고. 변경, 해제 신고, 임대차 계약 신고도 변경 신고, 해제 신고 그런 규정이 있다 이 말이지. 그러세요. 자, 그래서 신고한 후에 해당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이나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때 변경 신고 또는 해제 신고한다. 마찬가지 누구의 신고의무다? 당사자의 신고의무다. 그렇죠. 확정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그렇죠. 제재는 이렇고, 그렇죠. 제재는 이렇고, 양식이 있다. 변경 신고서, 해제 신고서에 공동으로 쓰면 날이 내 가지고 제출. 그렇죠. 국가 등일 때는 또 단독으로 쓰면 또 내가 제출. 그렇죠. 신고하는 사람은 신분증명서 제출. 그렇죠. 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있다.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다음과 구입을 따른 서류를 첨부해서 신고한 지 제출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거. 변경 신고의 경우, 해제 신고의 경우는 이런 서류를. 그렇죠. 그러니까 변경 신고와 해제 신고도 일방이 신고를 거부할 수도 있고, 그때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그때는 첨부 서류가 이렇게 있다. 그렇죠. 나머지는 뭐 관계없네. 이것도 제출한 것을 의지되는 게 준용이니까 관계없습니다. 준용. 제가 다, 준용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까 봤던 의제되는 경우들 똑같이 적용, 변경 신고든 해제 신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내용이 똑같아. 그래서 다시 안 읽어도 돼. 안 읽어도 돼. 정정. 자, 실거래가 신고에 있어서도 아까 정정 신청하는 게 있었다 없었다? 있었죠. 그 임대차 계약 신고에도 정정이 있다. 신고 내용이 마찬가지 뭐 잘못 기재된 경우, 적힌 경우, 똑같은 말이지. 알겠어요.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정정사, 신고 필정에 정정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에 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 똑같고. 알겠어요. 다시 내줘야 한다. 재발급이죠. 알겠어요. 재발급이다. 알겠어요. 최근에 이 신설된 조문이라는 게네 자꾸 한자어들을 갖다가 한글로 바꿔 적는 거예요. 적힌 하는 걸 뭐 잘못 기재된, 기재는 한자고 적히는 한글이잖아. 똑같은 말이야. 알겠어요. 똑같은 말이야. 그 다음에 이것도 봐봐. 다시 내줘야 한다. 발급인데 내줘야 한다. 뜻은 똑같은 게야. 그 지금 그 법제처에서 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알겠어요. 이 한자어들 갖다가 우리나라 말로 순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개정하는 조문이나 신설되는 조문들은 다 순수 우리나라 말로 가급적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차차 바뀌어갈 겁니다. 그 뜻은 똑같아. 알겠어요? 똑같아. 준용이니까 똑같습니다. 제출 대행도 할 수 있다.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행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위임을 받은 사람이 위임받은 사람이 제출 대행할 때는 마찬가지 뭐 첨부 서류가 있다 없다? 있다. 알겠어요. 똑같아요. 알겠어요. 읽어주면 돼요. 이런 거는.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와 뭐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자,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이라는 다른 법률에 따른 무슨 신고를 하마? 저런 신고를 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법에 따른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경우에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은 주택임대 계약서 또는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지. 자, 요거는 필요 없겠네. 이거 한번 봐봐요. 주택임차 계약 신고, 신규 신고, 변경 신고, 해제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때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뭐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확정일자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게 되면 뭘 부여한 것이다? 확정일자 부여한 것이다.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경우에 신고관청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확정일자 부여에는 신고 사실을 마루로 되어 있다. 통과는 뭐 이게 부수적인 사항이에요. 어쨌든 여기 상당히 중요해. 요거하고. 그렇죠? 그 결국은 봐봐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라는 걸 별도로 작성을 실무에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게요. 실무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읍면 동사무소 가고 뭐 해본댄다? 전입신고하는 게. 전입신고하면서 무슨 계약서 내본다? 임대차 계약서 내버리. 그럼 무슨 신고한 것이 되고 주택 임대차 신고한 것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 확정일자 부여한 것이 되고 그런 게 된다. 그래서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응?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출제위원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안 물어본 것 같아. 어차피 실제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할 필요가 뭐 있노? 무슨 신고해보면 된다? 전입신고해보면 된다. 그렇죠. 전입신고해보면 뭐 임대차 신고도 이루어지는 거고 확정일자도 부여돼버리고 이래 되거든. 그렇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시험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작년 나왔네?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에? 그거밖에 안 비나. 이것도 읽어요. 갑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서울특별시잖아요. 군 아니잖아.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차인 을과 보증금 3억 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그러세요. 그 보증금 3억 6천만 원 초과가 이거 초과지. 그러세요. 서울특별시니까 지역도 신고 대상 지역 맞지? 금액도 신고 대상 금액 맞지? 그렇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이야.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한 법률에 따른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러세요. 보증 금액이 뭐 정액되면 을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된다 해놨습니다. 그렇죠? 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이 말이지. 그렇죠? 을이 주민등록부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임대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오케이. 알겠어요. 오케이. 오죠.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 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오케이. 알겠어요. 뭐고 좋아 보이네. 그렇죠? 됐죠? 쉽잖아. 이것 때문에 아마 구체적으로 안 물은 건데. 그러니까 봐봐. 작년에도 이걸 꼭 물었잖아. 그리고 또 공동신고라 하는 걸 강조해가 묻잖아. 그러니까 이 주택임대 계약 신고가 전체 아웃라인을 보면은 공동신고인 거야. 알겠어요? 그리고 또 문제 자체에서 지역과 금액이 기준이 있다 하는 걸 물어보고 있잖아. 그 지역과 금액 그거 알아야 되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공동신고를 고집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입신고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는 거. 그게 아웃라인이다. 그 아웃라인 속에서 그냥 부수적인 조문들 그 읽어주면서 기억나면 나는데 시험 치는 거예요. 그렇죠? 됐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이 말이지. 끝나 빗네. 자, 그래서 줄 긋고 가겠습니다. 394페이지 하겠어요. 자, 주택임차 신고 제도 해놨는데 양가로 2번에 당사자 신고 해놨어.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줄 긋습니다.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 그거 줄 긋고 그랬어요.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일방이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후에 그랬어요. 다음 각호의 서를 첨부의 신고관청에 제출한 경우에는 끝까지 줄 닫고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을 의제되는 경우죠. 의제되는 경우. 의제받으려고 하면 이런 서류를 내라라는 소리지. 그러세요. 양가로 3번 단독 신고 가봐요.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그거 줄 딱 긋고 그러세요. 딱 긋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봐봐요. 위 이의 각호에 따른 서류 등과 단독 신고 사유서를 첨부해 신고관청에 제출해라. 그거 줄 거면 돼요. 위 이의 각호에 따른 서류가 그 네모 박스거든. 네모 박스 서류 내면서 단독 신고 사유서로 내면은 뭐 공동 신고로 또 의제되는 게야. 알겠어요? 자, 오른쪽으로 갑니다. 395페이지에 양가로 4번 위임 신고 해놨어. 알겠어요? 두 번째 줄에 위임을 받은 사람이 그거 줄 거고. 알겠어요? 줄 거고. 두 번째 줄 끝에 모두 적혀 있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되어 있는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그거 줄 거면 돼요. 그러면 또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또 의제받는 경우들이야. 전체적으로 이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는 공동 신고를 고집하고 있는 것 때문에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들이 현실에서 발생해도 요런 서류를 첨부해 가지고 제출하게 되면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의제 처리하게 돼 있는 시스템이다. 알겠어요? 그다음에 양가로 6번에 대상 주택 돼 있죠? 별표. 이거는 지역과 금액을 꼭 외운다 안 외운다? 외워야 됩니다. 알겠어요? 외워야 되는데 요렇게 메모만 해놔요. 요렇게.
요렇게만. 도의 군 지역만 제외.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도하는 건 특별자치도가 아니다. 잉? 특별자치 그냥 도 일반 도의 군 지역만 제외다. 그렇죠? 도의 군 지역만. 그 특별자치도 전라북도 강원도에도 군이 있나 없나? 있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특별자치도니까 임대차 신고 대상 지역이야. 그래서요. 자, 그다음에 양갈로 6번 신고 기한은 마찬가지 30일 제하면 되죠. 그럼 양갈로 7번에 신고 사항 하는 거 특별히 안 해도 좋습니다. 그다음 양갈로 8번 신고 관청의 위임이라는데 두 번째 줄에 줄 거예요.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읍면 동장 또는 출장 소장에게 뭐 할 수 있다? 위임할 수 있다. 이거는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무슨 신고와 연계시키면 된다? 전입신고와 연계시키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 뒷페이지 양갈로 9번 필요 없고 양갈로 10번 줄 닦아놓고 별표.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별표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임대차 계약 변경 및 해제 신고라고 되어 있네. 양갈로 1번으로 내려갑니다. 두 번째 줄에 공동으로 신고, 그거 동그라미 쳐요. 변경 신고든 해제 신고든 원칙이 무슨 신고다? 공동 신고다. 그렇죠. 당연히 국가 등일 때는 국가 등이 신고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397페이지 양갈로 2번 단독 신고. 자, 줄 것입니다. 일방의 신고를 거부해 단독 신고하려는 자, 그거 줄 것입니다. 그러면 네모 박스 체크 표시해 두면 되죠. 변경 신고를 단독으로 할 때, 해제 신고를 단독으로 할 때 그런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해야 된다. 양갈로 3번은 뭐 줄 것겠습니다. 신고한 후에 해당 주택의 임대차 계약의 보증금, 차임 등 임대차 가격이 변경 또는 임대차 계약이 뭐된 때 해제된 때 신고하는 거다. 말이지. 가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되면 변경 신고 그리고 해제 신고. 자, 30일 똑같고 양갈로 5번 하세요. 신고 관청도 똑같고 위임도 똑같고 다 됐습니다. 필요 없고. 그 다음 뒷페이지에 네모 3번에 정정이 나왔네. 그러세요. 첫 번째 줄 끝에 잘못 적힌 경우에는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줄 거 넣으면 되고. 그러세요. 나머지는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큰 4번으로 4번으로 가요. 4번. 제목에 제출 대행만 동그라미 쳐요. 제출 대행만. 위임받은 사람이 제출 대행하는 거 아이가? 맞죠? 그러세요. 그때는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찬가지 첨부 서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5번에 주택임대 신고제도의 준용 규정 하는데 399페이지 400페이지 윗부분까지 싹 다 지워버려. 그러세요. 그 뭐를 준용하느냐? 아까 실거래가 신고제도에서 등장했던 거 그대로 준용한다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그래 준용한다. 그 다음에 400페이지에 큰 6번에 다른 법과의 관계 의제돼 있죠. 별표. 그래서 양갈로 1번 줄 다 끊어놓고 양갈로 3번 하세요. 줄 다 끊으면 됩니다. 양갈로 2번까지는 몰라도 좋아요. 그럼 공공주택 특별법, 뭐 민간임대주택관 특별법 이런 것까지 몰라줬습니다. 1번과 3번이 중요합니다. 자, 좀 쉬다가 합시다. 쉬다가 합시다. 네, 웃긴. 아이고, 좋구나.